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왕이 경년에 납시였다. 한 광무기를 강하다가 주우가 수급을 벤 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대문에 이르기를 무엇을 수급이라 말하느냐 하매 시독관 이과가 아뢰기를 진나라에서는 적을 한 사람 베면 벼슬 한 계급씩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한 사람을 베면 1급이라 일렀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그러면 가령 1000사람을 베을 경우에는 역시 벼슬을 1000급을 준단 말이요 하였다. 지사 이극돈이 아뢰기를 벼슬이란 한정이 있는데 어떻게 1000급에 이르겠습니까? 다만 이름을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하고 이과가 아뢰기를 광무 때 서역에서 도호를 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부터 제왕의 이 적을 대우하는 법은 오는 자를 막지 않고 가는 자를 쫓지 않았는데 지금 국가에서 동청 예례를 사미에 보내기로 하니 그 가게 된 일은 신으로서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저 이 적이란 무상함으로 지금 비록 보내더라도 뒤에 만약 다시 청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릇 변방의 현날에는 우연히 작은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국가에서 어찌 익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옛 일로서 미뤄볼 때 합당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극도는 아뢰기를 중국은 이적과 더불어 구역이 절로 구별이 되어 있고 위험과 덕화를 멀리 입힘해 오랑캐들이 스스로 굴복하여 왔으므로 이른바 오는 자를 막지 않고 가는 자를 쫓지 않는다는 것이 대거니와 우리나라의 양계는 중국과 더불어 형편이 다릅니다. 영한도는 본시 야인의 경계인데 세종께서 두만강으로 한계를 삼았고 그때 김종서가 계책을 올려 육진을 설치한 것이니 이는 대개 야인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들이 차마 옛 땅을 멀리 떠나지 못해 하므로 그대로 성 밑에서 살도록 허락하고 울타리로 삼아 성식을 알리게 한 것이지 일부러 오랑캐를 가까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안도는 사미와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성밑에 가까이 사는 것을 허하지 않았으니 그 초무하는 방법이 영안도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요사이 가까이 살도록 허할 것을 의논하는 자도 있습니다만 형세로 봐 허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과가 아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비록 묘당이 공론이 이미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저들이 사로잡아간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데 또 청년을 보낸다면 한가 헛되게 갔다가 헛되게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뜻밖의 근심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지금 보내지 말고 저들이 포로를 돌려보낸 뒤에 다시 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이 상소 가운데 경상감사 안철양은 부서가 책상에 가득한데도 망매하여 판결을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통함을 펴지 못한다 하니 만약 그렇다면 패가 실로 작지 않을 터이니 대신에게 문의하게 한 것이요 하자. 정문영이 아뢰기를 경산도는 지역이 크고 인민도 많아 일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옵니다. 그러나 철량을 인물됨이 심히 용렬하지는 않고 이미 도승지와 양도의 감사를 지냈으며 또 지금 교체할 기간도 이미 임박했으니 그대로 맡겨두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평 노은방은 아뢰기를 철량은 성질이 본디 무능하며 소첩이 바쁜데도 능히 판결을 못하니 백성의 원성을 어떻다 말하겠습니까? 즉시 교체해야 되고 수의할 필요도 없사옵니다 하고 극도는 아뢰기를 대가는 공론이 있는 곳이니 진시로 그 말대로 조차해야 하겠습니다만 수령 같은 미간 말직일지라도 대간의 말로서 선뜻 교체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한 방면을 맡은 감사인데 대신이 그 사실을 분별하지도 않고 선뜻 교체함이겠습니까? 철량이 경상도에 부임한 이후로 신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단 말을 듣지 못했으며 다만 전에 두 아들을 잃고서 마침내 심지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편복되었다 하옵니다. 신의 일사로서는 대간의 말한 바를 유시로 내려서 스스로 면려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사간 홍식은 아뢰기를 철량이 전번 강원감사로 임직했을 때도 역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또 송사를 체결하지 못하여 백성의 원성이 쌓였습니다. 신등이 어찌 자상히 듣지 못하고 서게 하였겠습니까? 전직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특징간 이육은 아뢰기를 자네들은 말 어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이 일찍이 본도에 감사를 지냈지만 이 돈은 가장 커서 만약 병들거나 나이 많은 사람은 도저히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량은 심이 넓지도 않고 또 병이 없는데 어찌 소장을 발이에 싣고 다니는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홍식과 이 언방이 아뢰기를 신작원의 일은 전일 누차 아뢰었는데 듣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실망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일에 등용하려 하였는데 대간이 논박으로 중지하였다. 비록 영영 소용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성종께서도 역시 법률 밖에서 죄해 주신 것인데 끝내 소용하지 않았어야 되겠소? 하매 정문영이 아뢰기를 작은의 일은 신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옵니다만 종신토록 폐기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지라도 우선 대간의 말에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식과 언방은 아뢰기를 성종께서 성하신 날짜에 혼가를 치른 사람 그 죄가 큽니다. 옛글에 이르되 백성은 부모의 초상을 당한 것 같이 한다 하였으니 비록 무식한 사람이라도 차마 이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유식한 조사이매리까 이런 무리는 결코 등용해서는 아니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분간해 본다면 반드시 경중이 있을 것이요 비록 소용할 것을 명하였지만 반드시 급하게 등용하지는 않을 것이요 하였다. 검토관 권민수가 아뢰기를 명교는 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니 명교가 무너지며 선비의 풍습이 바르지 못하고 국가가 따라서 어지럽습니다. 자근은 탐하고 여해 등은 불충한데 탐호 불충한 무리들이 조정에 나열하고 있으니 명교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아직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이 육이 아뢰기를 지금 천견에 보답하려 하시려면 모름지기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외지부 사람들이 남에게 증회를 받아 시비글을 전도시켜 관리로 하여금 농계를 현혹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됐 때부터 시비를 모두 분간하지 않고 온 집을 변방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는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분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조종도 때 시비를 분간하지 않고 변방으로 모두 옮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다. 그러니 마땅히 분간해야 한다 하였다. 윤상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윤필상 허석염 성준 등이 경상감사 안철양의 이 일에 대해 논의하다. 윤필상 한치영의 의논들이기를 안철양이 정사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간에 어찌 들은 바가 없겠습니까? 만일 그 말과 같다면 본도는 지역이 크고 백성이 많아 송사가 번다 할 것이니 마땅히 아랫바에 의해야 하옵니다 하고 신선성 정문영 윤효소는 아뢰기를 신등은 철양이 이렇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나 참으로 이렇다면 백성들이 원성을 알만합니다. 방면의 소임이 중대하오니 우선 대론을 들어 합의하시어 스스로 면류하도록 하소서 하고 어색염 요지는 의논드리기를 안철양은 경력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성종께서 승지로 발탁하여 이조 참판에 전보했고 그 후에 황해, 강원, 양도의 감사를 지냈는데 사림들이 어둡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며 그의 마음가짐이나 행사에 있어서도 또한 어찌 종시가 여유할 수야 있겠습니까? 헌부에서 반드시 들은 바가 있겠으나 소문이 항시 실지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제신의 거취를 경솔하게 할 수 없으며 전도민의 소원 수탄하는 일도 반드시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니 원컨대 자세히 살펴서 처리하여 조정의 채무를 유지하게 하소서 하고 이 극도는 의논드리기를 안철양은 이미 두도의 관찰사를 지냈습니다. 경상도에 도임한 후부터는 신이 들은 바가 없으나 다만 아들을 잃고 상심하여 병이 났다가 지금은 병복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대간의 말한 바와 같다면 이 일이 적재되는 패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만 그러나 한 방면을 맡은 소임이 지극히 중요한데 그 사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갑자기 교체한다는 것은 대체 손상할 염려가 되오니 우선 그루를 내려 대간의 논박한 것을 보며 스스로 면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안철양은 문과 출신으로서 여러 조정을 섬겨왔으나 본디 어둡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지금 경상도에서 적재한 일이 많다는 것은 신이 듣지 못한 바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극돈의 눈에 따라 안철양에게 하서하여 이르기를 대간이 경을 논박하되 공무에 태만하여 소첩이 가득 쌓여 있어 인민들이 수심하고 한탄한다 하지만 경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청리를 더욱 부지런히 해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힘쓰고 조금 더 유치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판결사 정숙지가 외지부의 정상이 애매한 것을 분간할 수 없다고 아뢰다. 외지부의 정상이 애매한 것을 본인으로 하여금 분간하라 하셨으나 당초 원내에서 각자들은 바로 상의하에 초계를 하였으므로 상고할 만 문헌이 없어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단 지금의 말이 아니라 조중조부터 이미 그러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례원에서 분간할 수 없다면 애매한다를 어떻게 알아서 돌려보낼 수 있단 말이냐 정승에게 문의하도록 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안동과 우건의 첩자인지 안동이 우건의 첩자인지 그 진위를 원래 주문한 문안과 신시의 상언을 서로 대조해서 다시 분간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판돈영 부사 한칠애가 아뢰기를 사헌부가 신을 탐하다고 한 것은 반드시 강음의 관노비와 여주의 전답 등에 관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해명되었거니와 신은 탐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제 일은 잘 모르는 법이니 참건대 옥에 들어가 스스로 밝히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신 어찌 옥에 들어가게 하겠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이 성종께서 승하신 날 오전 오후에 성혼한 사람인 송여혜, 신말평, 권영담, 민경익, 김영수, 홍글을 적어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모두 수용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장령, 조형, 정원, 조순이 신작은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여덟 번째 기사 산원 방신우가 상언하기를 신등의 직무는 문무간의 예의에 준해야 하는데 지금 공상 천례의 예로 논하니 원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아홉 번째 기사 난신으로 여자된 사람인 이모의 4대손 춘우와 5대손 예승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이 금고된 지 지금 90년이 넘었는데 벼슬길을 통할 수 없으니 원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에게 문의하라 하며 어세겸 등이 의논드리기를 그가 인용한 허통인 등의 선대 죄명이 경하고 중한 것과 춘우 등에게 허통하는 것이 온당한가 않는가를 해사로 하여금 개품하게 하옵소서 하고 정문영, 한치영, 이극동, 성준, 유지, 윤효선이 의논드리기를 경솔이 허통해서는 아니되옵니다 하였는데 세겸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5일 갑진 열 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기를 양계의 수령들이 아록은 사맹사계 녹을 반사할 때 아울러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관들이 어사를 파견하는 일을 논의하다 우의정, 한치영 등이 대관들의 탄핵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다 왕이 경연에 납시였다. 헌납 손중돈이 아뢰기를 사람을 조정해 벼슬시키는 데는 마땅히 무사람을 같이 청구해서 뽑아야 하는데 지금 한운 한 사람만을 홍문관 부교리로 의망하였다가 전하께서 하문하시다 다시 세 사람으로 의망하였습니다. 한운은 도승지 신수군의 처남입니다. 그 정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 이 같은 것은 반드시 속셈이 있을 터이니 청컨대 공문하옵소서 하니 이조 참판 안침이 아뢰기를 한후는 상피가 있어 교체해야 했었고 또 홍문관의 직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망한 것입니다. 하며 중돈이 아뢰기를 비록 직차가 상당하더라도 만약 차례차례 올려 쓴다면 단독 의망하는 것도 마땅하겠거니와 그러나 외관으로서 들어와 보직되는 자는 반드시 산망을 갖추어야 하며 더구나 한운이 어찌 꼭 홍문관의 직을 제수받아야만 합니까? 이는 속셈이 없지 않습니다. 하고 인하여 신작은의 이 일을 논박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아니하였다. 지평 손보는 아뢰기를
남방의 방어할 곳은 이미 순변사와 양희지에게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허소한 패단이 있으니 청컨대 다시 어사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좋아 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대간에 아른 것이 매우 옳으나 자주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세자는 아뢰기를 그 간사함을 적발할 때에 어사를 보내서 공문하는 것은 가하지만 불시에 보내서 한도로 하여금 소란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며 필상이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되 고양이를 기르는 집안은 쥐가 함부로 다니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주 보내는 것은 비록 불가하지만 때때로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중도는 아뢰기를 수령, 만호가 법을 분마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뜻하지 않았을 때에 어사를 보내어 적발한다면 소문을 들은 자는 스스로 자숙할 것입니다 하고 금토관 이전은 아뢰기를 만약 어사를 자주 보내면 영로에 패단이 있고 가끔 보내면 지나가는 군업은 반드시 두려워거릴 것입니다 하고 특지간 박안승은 아뢰기를 대간이 아랜 바가 옳습니다 하였다. 중도는 아뢰기를 공세포는 본디 35척인데 수령이 4, 5척을 붙여 징수하고 기름과 꿀도 역시 그러하니 이 어떻게 일일이 교찰하겠습니까? 이 극균이 일찍이 감사가 되었을 적에 어진 수령을 골라서 별도로 보내 각 관청에 보내어 그 불법을 교찰하였는데 성종이 들으시고 이르시기를 수령으로서 수령을 교찰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때때로 추생해서 어사를 발송하는 것이 가하겠다 하셨습니다. 하고 세자가 아뢰기를 중도의 말이 과연 그렇습니다. 만일 상납하는 면자가 한두 돈밖에 안 되어도 우리 서금 백성들이 관의 위험을 겁내어 본수효의 갑절을 가져오되 관리는 예사를 조금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수시로 올사를 보내 적발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법을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라도 어쩌다 한 가지 일이 법에 어긋나면 도리어 적발을 당하고 아주 간사하고 크게 교활한 자들은 불법이 많지만 후환에 대한 방비가 용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 직위를 보존하옵니다. 성종께서 추생하에 나누어 어사를 보내려고 통까지 만들었는데 패단이 있을까 염려해 마침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필상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 사관으로 있을 적에 성종께서 이 문제로 선비들에게 책문을 했었습니다. 혹자는 대답하기를 수시로 어사를 보내어 그 불법을 사찰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 혹자는 이와 같이 한다면 어진 자는 보존되지 못하고 간악하고 교활한 자는 요형으로 면하게 되니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세자의 말과 같다면 어사를 보내는 것이 부당하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간악한 일을 행하였으되 백성에게 폐를 끼치야지 않은 자는 묵인을 하고 겉으로는 청렴하고 간결함을 보이되 속으로 탐호를 지닌 자는 바직하여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다만 허다한 고을의 수령들은 어찌 모두 공수나 황폐 같은 무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진 감사 하나만을 얻는다면 수령은 자연히 자숙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자가 아뢰기를 무릇 조정에 오래 있는 자는 세상 일을 갖추어 앞으로 격동하여 더 날리기를 결의하지만 나이 젊은 우리들은 고든 기운이 한창 예리하여 모든 일을 한결같이 법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자를 골라서 감사를 제수한다면 수령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고 필상은 아뢰기를 예전에 알리엄삼은 모두 일폰관으로 보냈는데 늙은 자라야 어찌 다 잘못하고 젊은 자라야 어찌 다 잘하겠습니까 하고 중도는 아뢰기를 관찰사는 말 위에서만 있게 되므로 매우 고달픕니다. 세상들이 모두 싫어하고 끓이기 때문에 감사로서 어질다는 자는 듣기가 드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어사를 나누어 보낼 것을 대간이 말했으니 지금 우선 보내도록 하오 하였다. 우의정 한치영 좌찬성 이극돈 우찬성 성준 좌참찬 유지 우참찬 윤효손이 아뢰기를 사헌부가 신등이 허물을 책임지고 직위를 사퇴하지 않는다 하여 헐뜯어 논박하고 신들을 죽반성에 비유하니 신등이 직위에 있기가 미안하여 사퇴할 것을 청합니다 하고 영종주부사 정문영은 아뢰기를 재간과 군량도 없이 추부에서 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신을 지목한 것이오니 사직할 것을 청하나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천재에 있어서 실로 나의 부득한 소치지 어찌 경등의 과실이겠소 사퇴하지 마오 하였다. 좌의정 어세겸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다행한
기회를 얻어 특별히 발탁되었으니 그동안 진행 것은 참으로 바라던 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분을 알아 스스로 물러나지 못하였으니 이는 성은을 탐내서 상례를 따라 위를 절취한 야비한 자입니다. 장차 무엇을 취할 것이겠습니까? 지금 헌부에 쌓인 것이 미혹한 신의 용렬한 실태를 적중해내었으니 더욱 감동되고 두려워서 이제부터는 신이 조신의 대열에 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인자 신전하께서는 어둡고 쇠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청의에 험이 가게 했다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면 못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비답을 내려 윤호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한나라의 안위는 관계되는 바가 막중하오. 내가 방금 주의하여 다스리 계책을 하고 있으니 대신의 지위도 경술해서는 안 되는데 경은 어찌하여 몸을 빼어 물러갈 것을 구하오. 지금 경은 조정의 우의이며 사문의 영수로서 문장은 육예의 연원을 궁구하며 학자가 우러러 태산 북도화가 지역이고 도덕은 한 시대의 성망이 높아서 조정은 보기를 경성 경운같이 생각하오. 바야흐로 경륜의 인재에게 힘을 입어 자수의 도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어찌 대론으로 인피하여 마침내 소장을 올려 과감히 사면하는 지경에 이르오. 제안과 이변으로서 삼공을 면직하라는 것은 말하는 자가 한갓 옛 일에만 교착한 때문이요. 하늘의 견고는 실로 박득한 나의 소치이니 그 허물이 어찌 노승한 재성에게 있겠소. 진실로 자기 덕이 결점이 없다면 어찌 사람들의 말을 걱정하리요. 혐의를 청탁하고 구차히 떠나고자 하여 비록 상례에 따르고 위를 절취하는 야비한 자라 말하지만 왕을 돕고 믿는다면 어찌 명을 실어 독실히 돕는 쑥덕이 없겠는가. 나의 이명을 공경하고 경의 마음만을 고집하지 마오 하였다. 한치영 등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 정부에 대제하고 있으니 스스로 맞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남의 말이 없어도 항상 부끄러움을 품어왔습니다. 여사의 전하께서 제변을 만나매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여 몸을 닦으시고 말을 구부하시니 헌부는 신등에게 허물을 책임지고 직위를 피하지 않는다에 헐떡도 논박하되 심지어 신등을 죽반승에까지 비유했습니다. 신등이 변변치 못함으로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란 구차히 용신하는 것이 아니며 대론도 역시 공론이 소재하는 바이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공론에 조처싸 빨리 신등의 직을 가라 어진이의 길을 열어주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지금 참배는 모두가 나의 부득한 소치이니 경등이 허물을 책임지고 직위를 피할 일이 아니요. 간간의 논박을 혐의로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힘을 써서 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오 하였다. 추생은 추증과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사를 보내어 민정을 사찰 게 아닌데 골마다 보낼 수 없으므로 추첨하여 보냈다. 의는 조정의 의표가 된다는 말이다. 주역 점괘의 홍점 우륙 기우가 용위의 길이라고 하였다. 육예는 육경과 같은 말로서 시, 서, 역, 예, 악, 춘추를 말한다. 사기, 배기 전에 학자가 제적이 특이 박하지만 오히려 육예에 고신한다고 하였다. 연산군 25군 연산 3년 7월 6일 을사 두번째 기사 장량 조형 정은 조순이 안철양 신작은 한운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아래기를 양희지가 면전에서 임금을 속였으므로 법사로 하여금 국문하게 했는데 보고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명하시는 것은 매우 미편하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25군 연산 3년 7월 6일 을사 세번째 기사 사헌부가 임상을 비호한 양희지를 국문할 것을 청하다. 양희지가 임상을 비호하기 위하여 홀로 무사람의 의론을 배격하고 거짓으로 주달했으며 서면으로 묻는데도 한가하고 보고하지 않으니 청근대 다시 국문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희지가 비록 사원과 더불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론을 듣기 위해 연방하는 이때에 어찌 사정으로 비호를 하였겠는가. 한며 가자 하나를 뺏는 것으로 천견에 대한 보답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역시 불가한 것이 아니니 그만두라 하였다. 연산군 1기 25군 연산 3년 7월 7일 병호 첫번째 기사
집이, 강경서 등이 신자건 등의 일과 야인들에게 동청례를 파견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강목에서 광무기를 가항하는 데 특징과 유자강이 아래기를 광무는 옛사람이 일컫기를 그 밝음이 능히 만리 밖을 내다본다 했는데 양송이 참소를 듣고 드디어 마원을 멀리하여 신식 후의 인을 추탈하였습니다. 이는 소인의 감은 이슬이 그르친 것입니다. 고금의 제왕이 남의 말을 들었을 때 반드시 자세히 살펴야 능히 그 시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서책을 보는데도 반드시 제왕이 행사한 자취를 더듬어서 그 질환과 득실의 연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집이 강경선 아래기를 이조의 관리는 비록 신등에 아뢰지 않더라도 의당 공문해야 합니다. 홍문관은 대감과 같은데 어찌 단 한 사람만을 의망합니까? 대저 임금은 인후가 남발되고 결단성이 부족하면 아니되오니 청컨대 쾌히 결단을 하옵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신작은 한훈, 양의지, 안철양의 일을 아뢰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유자강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대간이 아니라면 왕이 어떻게 이 말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비록 아뢰고 싶지만 그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대간이 철양의 사물이 어둡다 하니 만약 그렇다면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이 과연 다 어질다면 말하는 바가 공정할 것이지만 간혹 어질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어찌 한결같이 대간의 말만을 듣고서 경솔히 한 방면의 소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철양은 일찍이 도승지와 부제약을 지낸 바 있으니 어찌 어두운 사람에게 이와 같은 직을 제수하였겠습니까? 마땅히 좌우에게 수위하시어 모두가 다 불가하다고 한 연후 결단하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대신에게 수위하인데 모두가 갑자기 체임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유시를 내려 스스로 면려하게 해야 하므로 갈지 않은 것이다 하여다. 강경선은 또 아뢰기를 동청례가 연전에 이미 갔다 왔는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까? 예로부터 이적과 상통하면 끝에 가서는 반드시 걱정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니 왕이 좌우에게 물었다. 특징간 이 극균이 아뢰기를 연전에 동천회가 갔을 적에 야인 수백 명이 와서 말하기를 국가에서 사자를 보내왔으니 이제는 다시 살았다고 하므로 청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마땅히 적을 포박해 와야 한다 하니 그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명색은 비록 주장이라 하지만 실로 통속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포박해 오겠는가? 다만 사신이 갈 적에 적인의 집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드디어 와서 명령을 환영하고 적인의 집을 참으로 가르쳐 주면서 또 말하기를 명년에 만약 다시 오게 되면 당연히 평탄한 길로 인도하리니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정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했다고 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매양 토벌을 할 적에는 도로를 알지 못하여 마치 눈먼 뱀이 갈대밭에 달아나는 것과 같으니 만약 도로를 잘 안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또 국가가 대마도에 대하여 많은 포목과 곡물을 수송하여 호의를 통하면서 서방의 야인에게 그렇지 아니하니 지금 그 자들의 청에 의하여 사신을 보내시면 서방 광수의 노고는 생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동청례를 보내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서 도로 중지한다면 그들의 배반은 전과 같을 것입니다. 하니 자광이 아뢰기를 정리하는 물품이 너무도 적습니다. 비록 친구에게 서로 기증하는 물품이라도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극교는 아뢰기를 대마도에서는 심지어 공인까지 보냈는데 지금은 조정의 인원이 서로 어긋남으로 넉넉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해년 정도 할 적에 신은 처음에 적의 소굴에 매우 가깝다고 듣고 행군하여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신은 홀로 몇 명의 기병과 더불어 강변으로 내려와 길을 얻은 다음에 군사를 거닐고 나왔습니다. 신의 뜻은 그들의 불악과 도로의 원건을 알고자 하는 것은 후일에 용병할 계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청에 의하여 보내는 것이니 욕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경선은 아뢰기를 일시 동인하는 것이 왕자의 정사요 도로를 알아서 공격하는 것은 얻을지 못한 일입니다. 옛부터 제왕은 오랑캐를 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어찌 사람마다 물건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는 자는 후대하며 가는 자는 쫓지 말고 스스로 나의 변방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극균이 아뢰기를 경선은 한간 문학만을 일삼아 변방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이 같습니다. 스스로 변방을 굳건히 하고 오랑캐를 일삼지 않는다는 것은 경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나란 일을 하자면 진시로 권위의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옵니다. 신이 지난날 변방에 쓸 적에 군사 한두 사람으로 농민 100여 명을 수호했습니다. 어찌 한두 사람으로서 100여 명의 군중을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정은 중국의 예화가 달라서 군사가 매우 적은데 어떻게 변방을 튼튼히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경서의 말과 같다면 간으로 양계에서 춤을 추고 문득을 닦아서 오게 하는 일을 지금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경서는 아뢰기를 농계한 여러 가지 일이 하나도 윤호로 받지 못하였사오니 신등은 직책이 언책에 있으니 많지 마음이 실로 통분하고 민망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아래 여러 가지 일은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장례를 보내는 일은 변방의 일을 맡은 재상이 어찌 익히 생각하지 않고서 말했겠는가 하였다. 자광이 아뢰기를 변방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장신의 말을 쫓아야 하옵니다 하며 경서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계주한 장수는 정부를 중하게 여기고 진신의 선비는 화천을 고수하여 각기 소견을 고집하옵니다. 지금 만약 청례를 보내고자 하시면 아무쪼록 다시 수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또 자근의 일은 더욱 쾌히 좇아야 하오며 이조들의 관리도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년산 3년 7월 7일 병호 7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경련에서 윤, 김, 손이 창덕궁 북쪽길을 통행하게 하자고 청했지만 그곳은 사람의 통행을 금한 지 이미 오래이며 중간에 비록 통행했으나 산맥을 위하여 다시 금지한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년산 3년 7월 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장량 조용형과 정은 조순이 신작은 양의지의 일과 이조가 한눈을 단독으로 의망하니 창례를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일을 들어서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좌의정 어세김이 산장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제 안과 괴이가 나타나며 상경을 책면하는 것은 한나라의 고사로 생각되는데 선은 오히려 그 득실을 논하였습니다. 만약 심상한 재생이라면 직위를 파함이 가하겠으나 그러나 일실 실제 효과는 없으며 한갓 문구일 뿐입니다. 여사의 일은 병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성상이 방금 허물을 책임지고 경성하시며 대간 또한 허물을 전하께 돌리고 있는데 감히 인체가에 자기의 허물을 삼고 군상은 관계되지 않는다 해서 달갑게 아첨하는 신하가 되란 말입니까? 감히 자기 때문에 오는 보응이라 지칭하여 스스로 책임지기를 너무 높게 해서 위로 임금에게 참남하란 말입니까? 감히 전례만 들어 이념하여 실상이 없는데도 거칠에만 하여 헛된 영예를 당시에 구하란 말입니까? 이때 동료 중에서 사직하려는 사람도 있었으나 신이 의심스러워 말이었으니 이는 실로 어리석은 신의 죄이었고 동료의 잘못은 아니옵니다. 과실이 있으면 자기에게 돌리라는 말은 재변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세종, 세조, 성종 때에도 뇌변이 모두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삼공이 스스로 자기의 과실이라 하고 직위를 사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이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또한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당초 입문할 때 재앙을 이루게 된 이유와 재앙을 구제할 방법에 대하여 좌중에 있는 여러 신하가 각자 의견을 숨김없이 징계하였으므로 마침내 사유를 내리고 백성의 숨은 쓰라림을 구제하고 적체된 것을 소통시키고 옥을 심리하고 형을 늦추는 등의 이 일을 또한 대략 들어서 시행하였습니다. 신은 무슨 일이 중대한 일로서 즉시 진달해야 할 일인데 아직까지 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옵니다. 만약 유기된 것이 있다면 헌부에서 마땅히 모두 진달할 일이지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신은 실로 용렬하여 사람의 수요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죽반성이라 지적한 것이 신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성상의 은혜가 널리 용서하시라 비답까지 내려주시니 부끄럽고 황송하여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공론이 있는데 감히 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바라건대 성상께서 빨리 면직시켜 내치소서 하니 왕은 불륜의 비답을 내리기를 물러가는 것은 비록 굳이 사양함을 부지런히 하기에 달려있다지만 나를 버리기를 내버리듯이 하는 것은 마침내 독실이 돕는 데는 어긋나오. 서로 닦아나가야 할 일을 향하여 문득 독선의 꾀를 하려 드니 나는 몹시 실망되오. 경은 어찌 참아하오. 경은 넉넉한 승망이 있어 훌륭한 기영이 되었소. 사업은 선조 때부터 빛났고 문장은 온나라에 덮였으니 그 재주와 그 덕은 당세에서 짝할 사람이 없으며 공병으로서 옛사람이 견주어도 무엇이 부끄럽겠소.
때문에 나의 첫 정사에서 실로 경을 삼공에 발탁한 것이요. 가 없는 큰 매를 건너는데 배를 버리고서 어찌하겠으며 뜻하지 않았던 절험을 넘자며 보폭의 서로 의지함을 생각하오. 문득 나의 덕이 바악하여 재앙을 불렀으며 경의 섭리로 병교가 소멸되기 바라오. 어찌 대간의던 평론이 정승의 직위를 불안하게 하는가. 나는 이미 원대한 정책을 바라고 맡겨 의심한거늘 경은 어찌 소근을 고집해서 처신하기를 놀란 사람같이 하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7일 병호 5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강명절에 진상하는 물선 및 주선은 감선하는 날까지 진상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7일 병호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황문관이 유실환 5월 춘추 남북사 삼국지 등 서책을 천추사로 하여금 사오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7일 병호 7번째 기사 의건부가 오대조 아래기를 이예숭 등의 현조 이무의 죄명이 문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사오니 그 진정낸 소청을 수리하지 마소서 하였다. 어세겸이 의논들이기를 선을 선으로 여기기는 장구하고 악을 악으로 여기기는 단기간 합니다. 또 죄는 그 자신에게만 미치게 하는 것이 옛날의 법이 또입니다. 예숭 등이 이무의 5대손이라 하니 법이 당연히 경감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 번 대사령이 내렸는데 한없이 권고로 둘 수 있습니까? 하니 왕이 쫓았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8일 장미 첫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대사관 최진 장령 강겸이 신작은 양해지를 논박하고 또 박형무를 논박하여 아뢰기를 전일 형무가 창풍 군수로 있을 때 불법을 많이 행하다가 파직을 당했는데 지금 특별히 가자하여 제포 첨사를 삼으시니 변장은 탐호한 자를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형무의 탐호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조종 때부터 제포 첨사에 임명되는 자는 얘가 반드시 가자를 해야 하므로 지금에 또한 그렇게 한 것뿐이다 하였다. 최진은 아뢰기를 최윤공이 판관으로 사기도 다 차지 않았는데 고위한 군수로 승격된 것은 매우 외람된 일이오며 또 그는 그를 해득하지 못하니 백성을 다스리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강겸은 아뢰기를 황진소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대전에 나이가 65세 이상 된 자는 외임을 허하지 말라 하였으니 청컨대 채임하소서 하고 최진은 또 아뢰기를 국법의 외임에 교체하고 온 지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외임으로 차출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아내 권돈 윤 맹지는 채임되어 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수령으로 임명한다면 출입의 노고를 평균하게 하는 뜻이 없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해저로 하여금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제를 내리기를 전 목사 정성건, 전 부사 조지서, 전 현감 허준민, 조동호, 이희, 전 판관 임담 등은 자리가 나는 대로 서용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8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판결사 정숙진은 아뢰기를 외지부 사람들을 본원에서 분간하라 하셨습니다만 주안이 없어 분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의자들이 말이 무릇 눈 한번 치 뜨고 흘긴 혐의만 있다면 쟁송을 서로 연대하는 자는 모아서 옮겼다 하니 판결사가 찌같이 했겠느냐. 그러나 만약 분간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어찌 적겠느냐 하였다. 숙지가 아뢰기를 무릇 외지부 사람을 분간하지 않고 변방으로 옮기는 것은 전부터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에 판결사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으니 잠깐 물어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번에 외지부 사람은 사실 신문도 하지 않고 강제로 변방에 옮겼단 말이냐. 처음엔 비록 강제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뒤에 분간하여 방한할 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에 판결사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승대원이 아뢰기를 이육이 일찍이 판결사로 있었을 적에 이 일이 있었으니 장관대 불러서 물어보소서 하였다. 이육이 아뢰기를 신이 재차 판결사로 되었을 적에 승대원이 낭청을 불러서 여러 해 동안 송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성명을 써오라 하므로 곧 낭청과 더불어 상의한 뒤에 성명을 써서 아뢰었는데 후일에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 모두 쇠고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들으니 형제가 모두 분간하지 않고 변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뒤에 심리에서 방한했다는가는 신도 또한 알지 못하옵니다. 정교하기를 다시 이 뜻으로 전에 논의한 재상들에게 수의를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8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제포는 저쪽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므로 반드시 익숙하고 단련된 자를 가려서 차송해야 하기 때문에 신등이 그런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널리 난관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박형무가 해당될 만하다 하였으며 신등은 그 탐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탐험은 바로 조간의 약득인데 대간이 어찌 듣고 보지 않고서 말겠습니까? 규명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대간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8일 정미 5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신등이 아내 등의 채 이미 오래되지 않은 것은 모르는 바 아니오나 다만 수령의 결혼은 지극히 많은데 상당한 단언적음으로 알지 못해 의망한 것입니다. 황진손의 나이는 정확히 알지 못하오나 문과 출신이며 기력도 강건하므로 담양이 비록 부사가 있는 도부라 하지만 그 지역이 편소하여 좋기 소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최윤공은 뱃설한 지가 이미 오래이고 몇 고우를 역임했으나 실수한 것이 없어 신등이 그가 배우지 못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조의 말로서 대간에게 전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8일 성미 6번째 기사. 장령 조형이 신작은 양이제 이를 논계하고 이어 아뢰기를 김희는 군자 보정으로 양주 목사를 제수받았습니다. 김희는 전년에 정사품이었는데 지금 정삼품으로 올렸습니다. 오달정은 작년에 주부에서 감찰을 제수받았는데 지금 또 만경현령이 되었으니 매우 참남하옵니다. 대저 성적고사에서 최하위를 한 수령들은 처음에 녹이 없는 직위를 제수하는 것이 상례이온데 지금 최수는 위임의 하위인데도 중익부 도사를 제수받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작은 희지 등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희 등의 일은 이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8일 정미 7번째 기사. 사관원의 임금이 행해야 할 근무 8가지 일에 대해 상소하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선비가 세상에 나면 밝은 임금과 지우를 맺어 당세의 일을 담론하고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 같은 임금을 만들며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요순 백성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능하지 못함을 염려하는 것은 대정의 책을 아뢰며 강도의 명을 내리고 불골표를 올리며 조양의 배척이 있기 때문이오니 기휘가 날로 깊어지고 강직한 의논이 들리지 않는 것은 국가의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자 두려워하여 몸을 기울여 덕을 닦듯이 무릇 천계에 삼가하는 것이라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히려 권류가 있을까 염려하여 또 구원의 전교를 내리시니 진실로 말 한마디만 들어주신다면 만번 죽더라도 영광이 되겠습니다. 신등이 모두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원책에 대주하기 때문에 심오하고 원대한 경륜을 널리 열가하여 다스리는 도를 밝히지 못하고 당금의 근무 8가지 일만을 체록하여 조목별로 아뢰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여 주옵소서. 1. 경련에 납시고 청정에 부지런히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경련을 베풀어 성인의 학문을 강한 것은 대개 제왕의 도는 학문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며 제왕의 정치는 학문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성현께서 서로 전하는 신법을 알 수 있고 옛 역사를 보면 고금 칠한의 특이한 자취를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현철한 임금은 경사를 공구하여 다스리는 도를 강명하고 어진 선비와 어진 대부를 적견하는 날은 많으며 내시나 궁첩을 친근히 하는 날은 적었으므로 훈도 함양하여 훌륭한 인격이 성취된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경연에 납시어 낮에 3번 접견하시고 이어서 야대까지 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강구하시되 조금도 태만하고 경솔함이 없으시면 한치의 마음속에 의리가 소상히 나타나 성악은 날로 성취되고 지도는 더욱 융성할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건심이 없을 적도 경계하시어 법도를 일찍 마옵소서 하였고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사기가 10,000가지나 되옵니다 하였으니 이는 순우가 부지런히 한 바입니다. 선유는 말하기를 아침에 정사를 듣고 낮에는 신하에게 자문하고 저녁에는 명을 준비하고 밤에는 몸을 편안히 한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순우 문왕의 부지런함을 본보다 새벽에 일어나 조정에 앉아서 정사를 들으시되 삼가하고 또 두려워하여 부지런하고도 게으름이 없으시면 여러 관직이 비우는 일이 없이 백공이 모두 빛날 것입니다. 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고 백성의 은통을 돌보는 것입니다. 동자는 말하기를 국가가 장차 도를 잃어 패망할 조짐이 있으면 하늘이 먼저 제1을 해서 경고를 하고 그래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또 괴일을 해서 깨우치고 두렵게 하는데 그래도 변할 줄을 모르면 상패가 이르니 이는 하늘이 임금을 인해하여 그 난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제2가 거듭 나타나서 정전의 낙례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변을 보인 것이 어찌 까닭없이 했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안보한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에 순응하여 시를 숭상하시고 문을 버리사 하늘에 경계한 것을 부지런히 하시되 저 요임금이 하늘을 험약한 것과 순임금이 천명을 경계한 것과 당임금이 육사를 자책한 것과 문왕의 순이라고 또한 말지 않은 것처럼 하신다면 음령은 화하고 풍우는 때를 맞출 것이며 화가 변에 벽이 되고 재앙이 굴러서 상사가 될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하였고 당태종은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나라의 근본이 한번 흔들리면 나라는 따라서 망하므로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은 수하려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망은 살리고 상하지 않게 했으며 인정은 부자 되려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망은 후히하고 고온하게 않았으며 인정이 아니하려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망은 그 힘을 전략하고 다 쓰지 않게 했습니다. 원근대 전하께서는 호라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며 요역을 들고 부렴을 없게 하시며 백성의 굶주리고 빠진 것을 보기를 자기가 굶주리고 빠진 것 같이 보았어 순임금의 후생과 당임금의 혜성과 문왕의 여상같이 하시오면 백성은 풍부하고 물은 편안하여 나라 근본의 길이 견고할 것입니다. 3.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고 참수하는 말을 막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나무는 먹줄을 고두면 고다지고 먹줄을 맞으면 고다지고 임금은 가난한 말을 들으면 성이 된다 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위엄은 우리와 같고 그 세력은 만균이나 됩니다. 만일 길을 열어 가난한 말을 구하지 않거나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즐겨 목구멍을 굴리고 기위를 저촉하면서 자신을 측량하지 못하는 화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 하겠습니까? 경에 이르기를 천자에게 쟁신 7사람이 있으면 비록 무도할지라도 천하를 잃지 않을 것이요 제후에게 쟁신 5사람이 있으면 비록 무도할지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 했으니 원컨대 전하는 허물 고치기를 꺼리지 마시고 몸 굽히기를 부끄러워 마시며 정성을 다해서 대우하시고 허심하여 들으시되 우 임금이 착한 말을 들으면 절하고 당 임금이 거스리지 않았던 것 같이 하신다면 언로가 활짝 열려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나도 패장을 지녔다 해서 딴 사람이 나만 못하다 말하며 정직하다는 이름을 사려한다 하여 꺾어버리고 임금을 경홀히 여긴다 하여 위협하는 등 기변을 발동해서 과감하고 정직한 기운을 스스로 꺾어버린다면 임금에게 맡긴 놈이라 생각하고 바른 말 하는 자는 물러갈 것이며 아첨하고 야유하는 자만이 진출하게 되어 나라 일은 날로 걸러가고 환란은 계속 이를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참수하는 사람이 비사와 가문으로 간청하고 침륜과 부수로서 호소하여 백방으로 읊어매고 임금의 마음을 현혹할 터인데 임금이 만약 용납하고 살피지 않아 무슨 말이고 들어주게 되면 처비가 패금을 이루어 화가 헤아리지 않는 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제순의 참스를 미워하심을 본받으시고 시인의 요루를 체득하시어 밝게 간악함을 내다보시며 온갖 사특한 것이 그 정상을 감추지 못하여 참설하는 자가 자연 멀어질 것입니다. 4. 군자를 친히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무릇 군자와 소인은 훈유와 빙탄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오게 하기가 어렵고 물러가기가 쉬운 것은 군자요, 나오게 하기는 쉽고 물러치기가 어려운 것은 소인입니다. 군자는 공으로서 마음을 갖고 정은과 경륜으로 우뚝 서서 기대지 않아 사직 있는 것만 알고 자기 몸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소인은 사로서 꾀를 하고 험사와 첨령으로 권세를 희롱하여 자기에게만 이롭다면 다른 사람의 말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당현종은 요승을 등용하여 개원의 치세를 이루고 양국중 이인보 등을 등용하여 천보의 난을 불렀으니 이는 군자 소인의 진태로 말미암아 칠한 흥망이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어진이에게 맡겼으면 변경하지 말고 사를 제거하며 의심하지 말라 하였으니 원컨대 선하께서는 군자의 어짐을 아셨으면 등용을 시키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시고 소인의 아첨을 아셨으면 배척하고 먼 벽방으로 내치소서. 그렇게 하시면 군자는 모두 나오고 소인은 자치를 감추어 나라가 길이 창성할 것입니다. 5. 성헌을 준수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선왕의 성헌에 감하여 길이 어긋남이 없게 하라 하였고 시경에 이를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어 예법을 다룬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선왕의 성헌은 준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수성한 임금은 의식이 선왕의 전통을 본받는 것을 나라 다스리는 선무로 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장을 변경하고 어지럽혀서 그 서업을 떨어뜨리게 됨을 면치 못합니다. 삼가 생각하오건대 우리 태조께서 집을 나라로 만드시어 경을 세우고 기를 베풀었으며 삼종이 서로 계승하여 자손에게 정책을 끼쳐서 제도가 명비되었으며 세조께서 신사 예지하시어 제작의 거룩하심이 전칙에 합하였으며 성종께서 총명하시어 시헌을 준수하여 금과 옥조를 새겨 뒷자손에게 물려주셨으니 그 아름다운 법과 훌륭한 뜻이 주관과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니 진실로 만세에 바꾸지 못할 상헌이라 하겠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임금은 언변으로 옛장사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법을 마음 깊이 새겨 사이로서 사이가 있게 마시고 친고로서 흔들지도 마소서. 이 법을 고집하시되 금석과 같이 견고히 하시고 사시와 같이 믿게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정체가 곧 3대와 비등할 것입니다. 대개 사도의직이 폐기됨으로써 풍속이 한결같지 않고 시악의 교가 해이함으로부터 풍속이 후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은 내려올수록 흐려지고 다스림은 차츰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히 여기고 천한이가 귀한 일을 방해하여 서로 다투어 고자질하며 예양의 기풍이 끊어졌으며 자봉하는 음식이 하루에 만전을 허비하고 의복의 꾸밈이 참람하게 궁중과 비슷하며 사치의 풍습이 성하며 회례가 공공연히 행하고 풍경이 풍조를 이루며 염치의 도가 상실한 것입니다. 사민의 풍습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이하는 기틀이 어찌 임금 한몸 바뀌겠습니까? 옛날 한무제는 자신이 천하에 솔선수범하여 모든 백성들이 순후해졌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솔선수범하여 예양의 가르침을 돈독히 하시고 사치의 풍습을 검단하시되
만약에 범하는 자가 있으면 율에 의하여 죄를 내려 엄하게 다스리시고 용서하지 마신다면 백성이 또한 보고 느껴서 경계할 줄 알 것이며 따라서 사유도 모두 확장될 것입니다. 6. 상벌을 밝게 하고 시비를 분변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상벌에 장칙이 없다면 권면과 징계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상벌이란 임금된 이의 큰 권병입니다. 공이 있는 자를 상주지 않고 죄가 있는 자를 벌주지 않으면 요순 같은 임금이라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임금이 상벌하면 천지가 만물에 대하여 하여 제배와 경복을 무심으로 하고 될 것만큼이라도 그 사이에 사이가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원근대 전하께서는 사원으로서 공 없는 사람에게 상주지 마시고 사로로서 죄 없는 사람에게 벌주지 마소서. 상줄 자를 상주고 벌줄 자를 벌주어 공정하게 처결하시며 선한 자는 권하고 악한 자는 징계하소서. 공도는 맑아 사람들이 감히 의논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천하일은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며 사도 있고 정도 있으니 임금이 삼무사로서 거울같이 밝고 물같이 맑다면 시비와 사정이 밝은 천감에서 도피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근대 전하께서는 시비와 사정을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밝게 비추고 고루 살피시어 미워해도 그 아름다움을 알고 좋아해도 그 악함을 알아서 사가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가정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면 말은 모두 공변되고 일이 모두 이치에 맞아 말 잘하는 자가 나라를 경복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7. 안일과 탐욕을 경계하고 전략과 검소를 승성하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나라의 안일과 탐욕을 가르치지 마소서 하였으니 대개 안일과 탐욕이란 인정상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그 궁실은 드높게 하려 하고 그 음식은 화려하게 하려 하고 비번, 잉첩과 받침과 유존, 잉력의 노름과 유화, 야초의 완상과 진금, 기수의 기름이 모두 사람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 사람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 사람의 성품을 해치는 것입니다. 머리털만큼이라도 기미를 살피지 않거나 잠깐이라도 근외를 갖지 않으면 한번 생각이 어긋나는 사이에 반드시 안일과 탐욕에 빠져서 오래지 않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직한 궁궐에 굳은 옷을 입히는 것은 하우의 거룩한 덕이었고 금을 아껴 쓰고 굵은 우명 옷을 입는 것은 한 문제의 검소한 덕입니다. 그들은 귀한 것으로 따지면 천자이고 부자로 하면 사해를 두었으되 오히려 이같이 전략하고 검사했는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재부의 소산이 그 수요가 얼마 되지 않으니 함부로 낭비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안일과 탐욕에 대한 경계를 항시 마음에 두사 감히 태만하지 마시고 전략과 검소의 덕을 몸에 더욱 독실히 하여 조금도 방종하지 않으시면 삼풍, 십건도 성덕을 돌이키지 못하여 법도를 무너뜨리고 예를 무너뜨리는 과실이 없을 것입니다. 8. 외척을 억누르고 내실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처관을 임용한 이는 난을 이루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진나라가 양후를 임용하여 권병을 가만히 잡는 배단이 처음 있은 후에 폐부를 연줄하고 성사를 의빙하니 여산, 연옥, 왕망, 왕봉의 환과 무삼사, 양국총의 나리가 모두 억제하는 법이 없고 총 이미 너무 성한 데서 거론된 것이니 이는 실로 만세의 귀감이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억제하는 법을 엄중히 보이사 권유의 자리를 맡기지 마시고 겸정하고 퇴탁하게 해서 굳은 총애와 높은 지위와 욕망을 먹지 못하게 하시면 조방의 친도 또한 스스로 편안하여 온전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물며 내시의 화는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임금이 어려서 장성할 때까지 더불어 진압하였으며 공경대부와 같이 아련하는 때도 있고 엄탄한 것이 아니면 안색을 잘 살펴 비위를 맞출 뿐입니다. 이래는 거스리는 법이 없이 뜻을 다 받들므로 임금은 그 고분고분한 것을 즐겨서 마치 순주를 마시는데 맛이 좋아서 취함을 잊듯이 간사한 꾀에 빠지는 줄을 모르고 장록을 융숭이하며 은총을 후회하며 기염이 날로 성하여 마침내 환란의 계절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선유의 말이 내시의 화는 요청보다 심하다 하였으니 또한 참혹하지 않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조기에 분변하시고 강경히 제지하여 그 작지를 높여주지 마소서. 오직 등족이나 소지하는 책임만을 지우시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간악과 홍공, 석현과 같은 역적이 감히 그 관계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이 진술한 일은 모두 전하께서 몸소 실행하여 도솔해 나아가야 할 일이옵니다. 그러나 몸소 행하는 그 진실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으니 마음이란 다스림을 내는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전하의 일은 그 근본이 임금 한 사람에게 있으며 한 사람이 머문 그 주가 한 마음에 있으므로 임금의 마음이 한번 바르면 천하의 일이 바르지 않는 것이 없고 임금의 마음이 한번 사곡하면 천하의 일이 사곡하지 않은 것이 없어. 표가 단정하면 그림자가 곱고 원천이 흐리면 얼음이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성제와 명왕은 그 마음을 지수해서 비록 분화하여 기복과 변화가 심한 가운데 유독하여 마음대로 해도 모를 곳에 있더라도 정의라고 극복해서 신명을 다한 것 같이 하고 깊은 꿀자기에 임한 것 같이 하되 오히려 엄미한 사이에 혹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정의라고 극복하여 그 마음을 지수하는 것이 과연 이 같은 공부가 있으십니까? 신등은 원컨대 전하께서 종시 일념을 학문에 두어 그 덕이 닦여짐을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시면 마음이 바르고 몸이 닦여져서 집이 가지런하고 나라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선유는 말하기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만백성을 바르게 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우리 국가의 억만년 무궁한 터전이 바로 전하의 한마음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정은 조순이 이어서 아뢰기를 이분이 전일 인동 현감으로 있을 때 백성에게 고소를 당하고 성주에 구금되었다가 도망했습니다. 그 후에 사면을 만나 자수하였고 지금 옥구형령으로 있으니 원컨대 추언을 조사해 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조순이 또 조형과 합사하여 작은 희지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